근데 여자 있는 거 보면은 네. 그거 아니에요? 여자가 하는 놀이 아니에요? 화전놀이? 뭐 이거요? 이거요? 그거 있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한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밭을 태우는 거고. 뭐 잠깐 봐볼까요? 일단은 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35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좀 기니까 뭐 템포를 제가 빨리 하더라도 아마 다는 못 끝낼 것 같아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있는 보기. 자,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적 삶에 주목하는 여성 작가들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먼저 가져가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 삶, 그 다음에 여성 작가들이 있다고 해요. 자, 일단 요거 약간 매치 잘 안 되죠? 조선 후기에 개인적 삶.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는 걸까? 원래 기본적으로 조선은 어떤 사회? 사대부? 신분사회 말고. 아니, 지금 여자 얘기했어, 여자. 여성 얘기했어. 그럼 이제 뭐가 튀어나와야? 그렇지, 가부장 나와야 정상이죠, 그죠? 가부장이에요. 물론 조선 후기가 되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그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생긴 거야. 그죠? 물론 아직까지 여성의 지위가 막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야? 도파민을 추구하면 안 될까? 그거잖아요. 그죠?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고. 아무튼 이들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성찰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인정 욕구죠? 여러분들이 이거 많잖아, 그죠? 그러면 맨날 새벽마다 막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으셔가지고 스토리 올리고 막 그러시잖아. 이상한 셀카 같은 거 올리시고. 예? 아니, 잠깐만. 아니, 전화할 거. 왜 긁혔어요? 네. 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말고도 꽤 많았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행이네. 다른 애들도 꽤 있어. 가끔 보면은. 저도 서로 막 팔로우하면서 보면은, 이 새벽에 막 한 3-4명이 막 스토리를 존나 올려.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 다 지 얼굴 올려. 지 얼굴 올린 다음에, 감성 넣는 밤이다. 막 존나 이질하고 있어. 무슨 싸이월드냐고. 나는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야? 아무튼 이는 분명 개녀, 사친, 탄식 등 가족 구성원의 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로 드러내던 조선 전기와는 달라진 흐름이었다. 근데 이거 좀 생각을 좀 약간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자, 원래는 자의식이 조선 후기 때는 자의식을 말을 했었는데 조선 전기랑 비교된다라는 건 뭐야? 똑같은 자의식이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서, 그죠? 가족 구성원 중에서의 하나의 자의식이었다면은 이번엔 진짜 오롯이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의유당이 지은 스필로 격조 높은 안목과 섬세한 표현으로 세상을 즐기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어쨌든 수필이기도 하지만 뭐야? 수필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즐기고 싶다. 이것도 살짝 여성 화자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는 여성분인 박죽서의 한시로, 사실 뭐 이거는 얘는 작품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거나 막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자,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회한을 고백하고 있다. 자, 그냥도 아니고요. 다라는 작품에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뭐야? 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회한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회한이 뭐죠? 회한? 님들? 회한이 뭐죠? 회한? 건우야? 네. 회한이 뭐죠? 그럴게요. 그러게요. 한이요. 예? 그래요. 한이라고 칩시다. 뭘까요? 준영이 아세요?
후회하는 한? 거의 제일 가까웠어요. 회환의 정서라고 한다면은 후회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뭐야? 작가로서의 삶을 회한한다고 했어요. 그죠? 맞죠?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회한. 후회예요. 자, 후회라는 말이 왜 생기는 거죠? 일단 후회. 여러분도 후회 안 해봤어요? 아씨 이거 티켓팅 했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전 여친한테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에 대한 거야? 말 그대로 얘도 과거에 대한 후회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어떻게 보면 뭐랑 연결이 가능하다? 성찰과 연결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3번 보기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나에 대한 얘기인데, 기획문학을 쓰는 글쓰기는 여행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감상을 덧붙인다. 또한 자신의 체험에 대한 만족감이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만을 드러내며 여행에 의미를 부여한다. 뭐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글쓴이는 특정 공간에 일단 요것만 체킹합시다.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 그러니까 물리, 심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공간은 글쓴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장소로 재구성된다. 뭐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만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시고요. 자, 이거 화전가 보셨어요 혹시? 거두씨? 보셨나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화전이라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말 그대로 꽃으로 전을 만드는 거예요. 꽃잎으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주로 봄이나 아니면은 여름이나 어쨌든 간에 이게 시즌별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이걸 왜 할까라는 거야. 자, 방금 여성 화자랑 이 화전이랑 연결시킨다면은 이때 당시에 여성분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어때요?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이 화전 놀이를 한다라는 건 일종의 소풍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가끔 가는 소풍. 네. 그래서 알잖아요. 다 이렇게 다 같이 놀러 가면 보통 뭐 합니까? 뭐요? 에? 잼예. 뭐라고요? 잼예. 잼예가 뭐예요? 재밌는 얘기요. 아씨, 별걸 다 주시네요. 네,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시댁 욕도 하실 거고, 그 남편 욕도 하실 거고요. 그때 이제 약간 마음을 푸는 막 그런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못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주로 어딜 올라가냐면 산을 올라갑니다. 네,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이제 화전을 해 먹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대화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사연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화전가라는 거는. 물론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어와 여정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일단 이거 뭐야? 대화? 아직 대화라고는 안 했어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 다른 화자가 없는 이상은 일단 이렇게 갖고 가야죠. 그죠? 이렇게 가야죠.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가야죠. 대화가 되려면 말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이 해가 어떤 해뇨? 우리 임금 화갑이라. 이 화갑이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환갑이에요. 60살. 환갑은 아시죠? 근데. 자, 그 다음에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하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주석이 달려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주석이 안 달려있을 경우에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될까?
우리 임금 축수하고 축수라는 게 일종의 축복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맥락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임금님이 환갑이니까 우리 임금님한테 축복하고 아유 환갑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반드시 뭐 고전 어휘를 모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됩니다. 물론 화봉의 축원이라는 게 아마 그걸 겁니다. 고사인용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갑이니까 다 뭐 하길 바라는 거야? 60 먹었으니까 이만 뒤져?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 더 장수하시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구의 격양과 우리 여인 화답하네.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 주석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강구가 지금 범한 거리에서 임금의 뭐 태평을 노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크게 뭐 막 어려운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워낙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로 고사인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인정전. 자, 인정전은 뭐랑 연결 가능해요? 요거 그냥 임금님 관련한 그런 일종의 축제의 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높은 전, 수연을 배설하니. 자, 이 배설한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전 시가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에서도 되게 자주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읊다고? 읊다고? 읽는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뭘 것 같아요? 바치다. 진짜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일단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연이라는 게 뭔데? 잔치야. 잔치를 배설한다. 잔치를 열다.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되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잔치를 배설한다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똥 싸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잔치에서 아무튼 거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백관 헌수하고 창생은 고무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잔치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 맞죠? 잔치를 하는 상황 정도로 생각하면 돼. 왜? 임금님 환갑이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하시죠. 그래서 백관들, 이게 누구야? 관리들이 술잔을 받고 그 다음에 창생은 고무한다. 이 창생 이거 뭘까? 이 창생. 이 창생 뭘까요? 창창한. 임금. 우리 고전 시간에서 어떻게 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면 좀 아실 수 있나? 모든 생물? 근데 보통 억만창생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서 그렇지, 그게 백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방금 뭐야? 관리들은 술잔을 받고 백성들은 고무하다. 그럼 백성들은 뭐야? 임금님이 그때 잔치를 열고 있으니 그냥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는 억만창생이 나온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고전 어휘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드리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 모르신다면은 기억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동시에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과제집을 푸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 같은 거 푸실 때 거기서 내가 모르는 진짜 어휘가 있다 하시면 그 부분은 그래도 검색 정도는 해주세요. 검색 정도는 해두시고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걸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맥락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 위에 있는 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 몰라도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자, 여기서 경과가 지금 뭐라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과거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묵묵하신 우리 임금 서일같이 임하시고. 자, 여기서도 밑에 묵묵하신 게 뭐야? 위험 있는, 이거 뭐 어쨌든 임금에 대한 무슨 인식? 긍정적 인식. 그쵸? 그 다음에 상서로운이라는 건 우리가 뭐랑도 연결 가능할까? 자, 서일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서로운 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관련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죠. 임금의 환갑.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야, 환갑 기념 모두 한 거야. 과거 시험도 보는 거야. 특별 전형, 환갑 전형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빈빈한 명유들은 화상에 분주하다. 자, 화상도 뭐야, 화갑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화갑 환갑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막 잔치 준비하냐, 다들 이렇게 막 뭐 북적이고 바쁘고 뭐 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듯이 좋은 해, 이때가 어느 해요? 어느 때요? 자, 불안불열 삼춘이라. 그럼 여기서 삼춘이라는 부분만 그냥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자, 분명 좋은 해라고 했습니다. 좋은 해인데 삼춘이라는 거, 이거 보통 뭘로 해석이 많이 되죠? 삼춘, 봄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럼 딱 뭐야? 3월이에요. 아, 여러분들 요즘 3월 말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4월 초 중순 정도잖아요. 그때가 딱 뭐 하기 좋아요? 그쵸? 하지만 가는 건 나 혼자. 그러니까 뭐 하기 딱 좋냐? 꽃놀이 하기 딱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뭐 빌드업 한 거야? 자기네들 화전 놀이 하러 간다 빌드업 존나 친 거예요. 뭐 임금님 환갑이기도 하고 뭐 잔치도 막 하고 뭐 특별 전형이 과거도 하고 막 그렇게 좋은 해 중에서도 우리는 뭐야? 꽃놀이 하기 딱 좋은 날이네. 자, 그 다음에 십류청사 들인 곳에 황행이 편편하고, 십류청사 지금 뭐라 나와 있어? 그냥 보기만 합시다. 버드나무 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황행은 뭔지 아세요? 황행? 황행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좋긴 하죠. 예. 앵두요? 뭐야 너무. 벚꽃 맞아요. 벚꽃 어떻게 알았어? 앵이 벚꽃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알기 쉽지 않은데. 아니면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애니 같은 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너무 오래된 애니라 말씀드리기도 뭐하네요. 모르실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들 진격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쵸? 딱 거기까지일 것 같아. 귀칼 정도까지는 아실 것 같아. 그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3대 애니 모르시잖아요. 그죠? 뭔데요? 원납을 모르시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블리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 중에 천본행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요. 저 알아요. 거기에 이제 막 꽃잎들이 천 갈래로 나눠져서 흩날리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앵이 벚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푸른 버드나무 가지의 황행, 이 황이 누를 황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 벚꽃의 꽃잎 색깔을 생각하시면 약간 분홍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푸르고 붉은 거니까 색채 대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시각적 심상도 당연히 연결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봄에 대한 경치를 얘기한 겁니다. 봄에 대한 경치. 자, 그 다음에 천붕수장이 천붕수장 베푼 곳에 봉접이 분분하다. 천붕수장 여기서 밑이 뭐라 나와 있어요? 하늘이 해놓은 장막 같대요. 그죠? 봉접은 뭔지 아세요? 봉접? 뭐가? 봉접이 그냥 나비야? 하나 더 있을 텐데. 접이 나비고요. 봉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뭐 나무들도 그렇고 뭐 꽃잎도 이렇게 흩날리고 벌과 나비들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냥 봄의 정경이야. 네. 근데 분명 여기에 화자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여성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 구절은 어때? 좀 살짝 여러분들 해석하시기 난해하죠. 그죠? 요런 멘트는 다른 작품에서 되게 비슷하게 나온 게가 있어요. 특히 어떤 거냐면은 그 가사 중에서도 그 뭐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가수들이
주로 불렀던 대중가사에서 저런 멘트가 많이 나와요. 요거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은, 물론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노래를 할 때 주로 듣는 애들이 일단 누굴까? 주로 평민이야, 그죠? 근데 은근히 양반층들도 이런 걸 졸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언어에 최대한 맞춰준 표현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쓰잘데기 없는 한자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양반을 위해서 이런 한자들도 넣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 부분이 우리 황행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꽃은 있으니 우리 비록 여자더라도 여기가 핵심이네, 그치? 결론이죠, 그렇죠?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래서 우린 뭐야? 우리도 뭐 하겠다? 여자들끼리 뭐 하겠다? 놀겠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 노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구간 중에서 A가 가장 난해했을 거야. 나머지는 그나마 좀 쉬울 거거든요. 근데 하필 여기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 잠깐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잠깐만, 우리 임금 화갑? 이거 어디? 저기 앞에 있네요, 그죠? 우리 임금 화갑과 관련하여 A에 제시된 시어 및 식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문제입니다. 네, 잠깐만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화봉의 축원과 격양가는 우리 임금의 화갑을 축하하는, 요건 맞죠, 그쵸? 축하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임금이 이것을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들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인정전 높은 전은 우리 임금의 장수를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진 공간적 배경.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라고, 그죠? 백관과 창생은 그곳에 모여 우리 임금 화갑을 축하하는 여러 신하와 백성. 그러니까 백관이 아까 거기서 벼슬들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창생 아까 백성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대로 연결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춘당대 넓은 땅의 경과는 우리 임금 화갑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된 과거 시험을 의미하며, 요거는 얼추 맞는 것 같아, 그죠? 빈빈한 명유는 과거를 치르려고 충당대를 찾은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근데 명유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회성. 네? 회성이요? 화상에 분주하다라고 했잖아요. 화상이 뭐야? 그 잔치에 올릴 상을 차리느냐 분주한 거지, 얘네가 과거 시험을 치르고 온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냥 행동적인 면모만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러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이었고 4번, 5번까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A만 해석했을 때 좀 의미 해석이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4번, 이렇듯이 좋은 해가 우리 임금 화갑이 있는 해를 직접적으로 지시한다면 그것도 맞죠, 그쵸? 화갑의 해, 환갑의 해. 불안불열 삼추는 횡행 편편하고 봉적이 분분하여, 거기 밑줄, 여인들이 나들이 가기 좋은 때. 우리가 그렇게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밑에 뭐라고 나 있어요?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 아니 놀고 무엇하리란 말이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태평세가 우리 임금이 만든 평화로운 시절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아니 놀고 무엇하리는 우리 임금 회갑을 핑계삼아 꽃을 즐기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빌드업했다고, 그치? 놀려고 빌드업 친 거라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노름하려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0만 년을 다 버린다. 조선 전기? 그런 거 아니고요. 봐봐. 얘네가 화전 노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주로 어디에 있다가, 여태까지 집에만 있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소풍처럼 노는 거잖아. 거기서 100만 년이라는 거는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을 과장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옆에 과장이라고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부장적 사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를 정차하니 기랄양사 언제로 온고, 뭐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버리기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딱 놀러 가기 좋은 날이야 이거죠. 자, 2월이라 염호일은 청명시절 제때로다. 자, 염호일이랑 뭐야? 2월 25일. 그러니까 3월 근처야. 그죠? 이때 당시에는 뭐 3월이 봄이 좀 금방 왔나 봐요. 아무튼 그다음에 청명시절도 요거는 일종의 절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절기? 청명이란 절기 있습니다. 진짜로. 뭐 정월대보름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명이라고 하면 약간 뭐야? 봄이 시작되는 시기 정도로 보시면 돼. 예. 근데 여러분들 24절기 잘 모르시잖아. 그죠? 그래도 몇 개 아는 건 있을 거예요. 뭐야? 하지, 동지. 그치? 초복, 중복, 말복. 정월대보름, 단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손 꼽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다 닿고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놀랄만 존나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드디어 왔네. 이거죠. 그래서 아이 좀 급히 불러 아띠집 서로 일러 소식이도 가사이다 노수 없이 다 모여. 그러니까 얘네가요 이 화전놀이를 할 때만큼은 얘네들이 뭐야 모두 모이는 날이야. 보통 마을을 단위로 해서 모든 여자들 다 모입니다. 남녀노소가 아니라 여자만 그리고 어리고 늙은 거 상관없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 찬란하다. 뭐 호라운 장식 이런 게 있대요. 그냥 보통 이런 거잖아. 야, 여러분들이 진짜 나들이 나가 어디 나가 뭐 성수로 나간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다 뭐예요? 한껏 다 꾸미고 나가시잖아. 뭐 새 걸로 가실 거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내 할 바 아니니까. 어디 다 나름대로 깔쌈하게 다 입고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원상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횡운 같은 귀 밑을랑 선빈으로 꾸미노다. 이것도 그냥 일종의 뭐야? 그냥 우리가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해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두벼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옷도 입어보고 취향의 바람배를 연반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왕상 찾았을 때, 그러니까 요것도 뭐야? 그러니까 아까 얼굴 같은 것도 잘 꾸미고 옷도 좀 괜찮은 거 좀 입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풍경 보려고 지금 어디를 갈지 막 다 살펴보고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있는데 매봉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청계산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 있는 게 매봉이에요. 거기 핫해요. 거기 좀 핫합니다. 알겠지, 건우야? 거기 핫하다고. 거기 가시면 생각보다 아줌마저씨들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어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은데, 네. 예, 그래요. 아니, 남자분들도 막 잘 가꿔진 몸으로 이렇게 잘. 산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악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뭐야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소악산이라는 곳을 간대요. 그 다음에 태산 같은 고봉졸령 허이허이 올려가서, 허이허이는 뭔지 아세요?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음성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승지에 다닥거다. 자, 승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승지가 뭐였죠? 응? 아니야. 승지.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명승지. 그러니까 산에서 어디로 올라갈 것 같아? 얘네가 화전놀이 한다며. 들판. 그 들판 말고. 이왕이면 아까 지금 여기 가려낸 게 뭐야? 풍경이 어디가 더 좋을까 막 하면서 했잖아. 승지는 풍경이 좋은 곳이에요. 주변 풍경이 좋은 걸 승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관동별국 기억하시죠? 관동 팔경을 우리가 일종의 명승지라고 합니다. 유명한 경치 좋은 곳. 승지 되게 자주 나와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청계변의,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아마 즐길 겁니다. 그죠? 청계변의 북성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무릉도원 생각나는. 그죠? 맞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경치가 무릉도원이 생각나는 곳이란 얘기겠죠. 이러한 좋은 경계에 흠없이 다 즐기니. 자, 밑에 소선의 적벽인들 어디서 더할 쏜가? 200의 채석인들 이에서 더할 쏜가? 이거는 자, 어떤 주석이 달려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대충 뭘 것 같아? 자, 소선은 모른다 치자. 자, 200은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태백 들어봤죠? 이태백이 뭘로 유명하죠? 전쟁이요? 이태백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 약간 좋은 풍경만 찾아다니는 일종의 신선 정도로 보시면, 물론 진짜 신선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사람이야. 실제 있던 사람이고 벼슬을 일찍 은퇴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간 좋은 풍경에서 시를 짓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말을 고사인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치가 너무나도 좋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를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관에 버려 앉아. 이 화관, 꽃들 사이에 앉아서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자, 밑에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나 쾌한지고. 아, 이거 핵심 나왔죠? 그죠? 여태까지 얘네 어디에만 박혀 있었어? 집에만 박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김규중에서 썩힌 간장 얼마나 그 고생이 많았겠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와 조금 이제 풀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흉금이 상연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자, 흉금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흉금이 아니라 상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속으로는 속 썩일 일이 일단 없으니까 지금 너무 상쾌하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장장춘일 긴긴 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그러니까 뭐야? 이건 무슨 말이야? 밑에 있는 부분이랑 같이 봐봐요. 서산에 지는 애가 구곡을 재촉하여. 지금 지금 즐기고 있는데 씨발 벌써 해가 졌어? 여러분들 그런데 가실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노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칭안고산에 모연이 일어나고 벽수동리에 숙조가 돌아든다. 자, 모연이라는 거 일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저녁한계. 그러니까 지금 저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종의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닌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야 잘 있거나 강사나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축제 끝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화세풍 야거들랑 창안백발 흩날리고 고향산천 찾아오마.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갔을 때 창안백발 내가 계속 여기에서 다음에 봤을 때 평화로울 때 내가 그때쯤은 늙어 있겠죠. 그래서 고향산천 찾아오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창안백발은 사실 이것도 일종의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왜? 내가 집에서 그만큼 마음고생 많이 하니까. 예. 여기서 그냥 화전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생각난 연결 포인트가 잠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보셨을지. 댕동어미 화전가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보통 화전 놀이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자기 사연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작품에는 뭐가 있냐면은 댕동엄이라는 사람이 존나 사연이 있는 여자야. 그죠? 남편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랑 한 번에 한다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약간 한탄 같은 걸 합니다. 한탄도 하고 체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뭐 하다가 죽었고, 두 번째 남편도 뭐 하다 죽었고, 세 번째 남편은 뭐 병 들어 죽었고, 아니 씨발 나랑만 살면 다 뒤지네? 막 이러면서 막 한탄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남편 3명을 잃은 과부야.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서 어떤 여성이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너무 슬퍼.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 말 한 거야. 에이 뭐 한 명 가지고 그러냐. 난 3명이나 뒤졌어. 그러면 이제 아유 야 나도 사는데 니도 좀 살아라 하면 이제 이런 위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게 den동언미 화전가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화전가라고 말을 했을 때 어쨌든 여성들끼리의 뭐 일종의 일탈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좆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탈이었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여기서도 중략 부분이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는데 여기선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됐죠. 화전놀이 시작했다, 화전놀이 끝났다 이렇게 돼버린 느낌이라. 그죠? 그 다음에 나 부분 한번 봅시다. 일단 유람일기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를 놀러 갔어. 그쵸? 놀러 가서 봤던 경험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뭐 물리적, 심리적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화적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만 한번 봐봅시다. 일단 얘는 지금 수필이네요. 그쵸? 자, 풍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과연 큰 고울의 풍악이었다.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운 것이 가히 들을만하였는데 모든 기생이 쌍을 짓고 마주서서 춤을 추게 하여 하루 종일 놀았다. 날이 어두워 돌아올 때에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늘어세워 연주하게 되었다. 야, 밤에도 이렇게 악기하고 뭐 좋네요. 청사초롱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이 들고 섰으며 횃불을 관아의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다. 가마 속의 밝기가 낮과도 같으니 박개광동이 털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하였다.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 초롱을 하였으니 그림자가 아롱거려 그런 장관이 없었다. 자, 군영의 대장이 그냥 일종의 지금 지방 축제하는 거에서 그냥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군영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에 비당 초롱을 켰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는가? 축제 중이니까요. 그죠? 풍악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고 초롱빛은 사방을 밝게 비치니 스스로 귀중에 보잘것없는 부녀자임을 자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축제에서 너무 재밌게 지금 놀다 보니까, 그죠? 이런 말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허리에 5개의 관인을 차고 몸은 문물을 함께 지닌 장상으로 그 공적이 높고도 커 어느 곳에선가 군공을 세우고 숭정곡을 울리며 태평궁궐을 향하는 듯.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표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잘 잤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성 화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향하는 듯이야. 향하는 듯.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냥 축제의 느낌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는 적은 없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이크를 되게 많이 줬던 예전에 그게 생각나죠? 그죠? 잃지 않은 것은 병이요. 뭐 그거 있잖아요. 병이 아닌 것이 아니다. 뭐 그거 있죠? 이런 걸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 소리가 내 호기를 돕는 듯, 돕는 듯, 그죠? 몸이 6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 안에 앉아 대로를 달리는 듯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꾸며주는 건 뭐야? 우쭐한 마음이죠. 우쭐한 마음에 즐거워하며 관하러 왔다.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 문단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냥
일종의 어떤 조그만 지역의 축제 같은 경우인데, 그죠? 축제 같은 건데 마치 내가 봤을 때는 뭐야, 내가 개선 장군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어가면서 왔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저 문장 자체가, 저기 있는 문단 자체가 뭐야? 축제에 대한 즐거움일 뿐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관문에 이르러 관아의 마루 안에 가마를 내려놓으니 아름다운 초롱들은 묵별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러지듯 사라졌다.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저절로 대청에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에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고 허리를 만져보니 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제서야 이 몸이 여자임을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아, 그럼 아까까지는 뭐야? 이 축제를 내가 즐기면서 마음이 내가 일종의 뭐 개선한 장군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방 안에 들어오니 바늘질과 길쌈하던 것이 좌우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알게 된다라는 거야? 얘가 아, 나는 그냥 규중의 여자였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워져 손뼉을 치고 웃었다. 북산루에 불에 타 다시 지으니 더욱 굉장하고 빼앗았으며 단청 또한 새로웠다. 그 다음에 순찰사였던 최재공이 서문을 새로 지어 이름하기를 무검루라고 하고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고 하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민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있어서 가지 못했다. 자, 이 이유가 뭘까?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민가가 빽빽해서 다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뭘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거지. 그죠? 신묘는 10월 보름날 달빛이 대낮같이 환하고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려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경치가 맑고 깨끗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니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니 허락하였다. 도쿄를 타고 오르니 누각은 아득하여 하늘가에 빗긴 듯하고 팔짝 지붕이 날아갈 듯하여 가히 볼만했다. 달빛 아래 바라보니 희미한 누각이 하늘에 솟아 떠오르는 듯하니 더욱 기이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각 안에 들어가니 넓이가 6칸은 되었다. 서로 단청을 하였는데 모퉁이마다 구석구석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촛불을 켜놓았다. 불빛이 환하여 낮 같은데 눈을 들어 살피니 단청을 새로 한 모습이 울긋불긋한 기단으로 기둥과 반자를 짠 듯하였다. 그 다음에 또 딴 데 서쪽 창문을 여니 누각 아래 시장을 벌이던 집들이 마치 한양성 외곽에 짐을 푸고 같았고 곳곳에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다. 누각 위에서 즐비한 민가를 보니 아까는 어땠어? 아까는 저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 그래,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 원님의 허락을 받았어. 얘 왠지 남편이 원님일 것 같아.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심신이 울렁거리니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겼다. 중군이 장한 달빛을 받으며 대환을 타고 누암으로 나가는데 풍악을 울리며 만세교 쪽으로 나가니 그 요란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며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꼭 한양 같아서 건다들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 싶었다.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될 거. 자, 백성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걸 가지고 지금 그냥 뭐로 표현한 거야? 건달들이 기생을 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 싶은 거야.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거로 페이크 정말 많이 칠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 전혀 아니었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이날 밤이 다하도록 뭐 놀다 왔다. 이러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자, 우리가 뭐라 했죠? 마지막 다 부분은 뭐라 했었냐면은 작가로서의 삶을 회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작가로서의 삶을. 그죠? 한번 봅시다. 앓고 나니 어느새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 마음은 흔들흔들 매지하는 배와 같네. 자, 그럼 이건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마음은 매지하는 배와 같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싱숭생숭한 거죠. 그죠? 자, 이롭소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 그윽한 생활은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네. 자, 상자 속의 시구절. 요 부분이 되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 회답해 주랴? 얘 나름대로 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작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 밑에 거울 속의 파리한 얼굴 내 보기도 가엾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여태까지 문학 활동을 하느냐고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 일이든 공부든 막 너무 열심히 하면 어때? 그 다음날에 막 거의 패인되잖아요. 그냥 제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응이에요. 그 다음에 23해 동안 한 일이 뭐야? 이제 23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남으셨네? 자, 그 다음에 절반은 바느질로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지. 그럼 얘는 뭐야? 절반이 작가로서의 삶과 연결이 가능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3번, 5번만 같이 3, 5, 6을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보기 봤으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기생들이 들고 있는 청사초롱, 관아의 하인들이 들고 나선 횃불 등 야간 행차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광경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우리 축제 즐기면서 한 거니까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번 채제공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 무검루라고 부른 것, 그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는 것 등 여행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추가했다. 연결 가능하실 거고요. 3번 신묘년 10월 보름달에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여 허락을 받았음을 언급하는 등 서문루에 갔던 날의 여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도 맞을 거고요. 4번 도쿄를 타고 오르고 팔짝 지붕을 구경하고 누각 안에 들어가고 서쪽 창문을 열어보는 등 서문루와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이 적극적인 체험이 뭐라고 했죠? 물리, 심리, 문화, 적극 체험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연결되실 거고요. 자, 서문루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양의 남대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교. 아까 제가 말했던 포인트 바로 나왔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조심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근데 남아있는 여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존나 잘 놀았다 끝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이것도 선지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은 한 가문에 속한 부녀자인 자, 기억이 일단 뭐냐? 기억이 나 부분이겠죠? 그쵸? 군공을 세우고 여기 말하는 거네요. 그죠? 이것도 제가 조심하라 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은 한 가문에 속한 부녀자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장상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글쓴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쭐한 기분을 뽐내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여기 선지가 자체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러한 걸 겪었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의외로 헉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보통 문학 읽을 때 특히 수필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읽어보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드시라는 말을 까먹으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특히 밑줄 친 부분들은 더 주의해서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이 좌우에 놓여 있었다. 자,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볼까요? 아직 요 선지를 안 읽은 상태에서 그냥 본다고 하면 여기서 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자신이 여성임을 깨닫게 되는 소재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니은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떠올렸던 글쓴이가 자신의 현실적 지위를 깨닫는 순간을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맞네요. 그죠? 글쓴이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는 부분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그 건달들 그거였습니다. 근데 진짜 건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노는 모습이라고 했었죠. 3번 디귿은 기생찍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건달들을 부러워하는 일단 끝. 일단 아니야. 그죠?
글쓴이 속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여성들의 숨겨진 욕망을 구체적으로 얘네들도 뭐 어디 호빠 같은 데 가고 싶었던 건가요? 그거 아니었죠. 뭐 끄덕이시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4번 5번까지 또 볼게요. 자, 리을은 그 다음 장에 있네요. 그죠? 아니야. 다 부분에 있습니다. 다 부분. 상대 속의 시구절 누가 화답해 주랴라는 부분입니다. 시를 짓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것까지 맞고요. 재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작가로서의 욕망과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는 하는데 이걸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 기회가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미음이죠. 미음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절반은 바느질로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다. 미음은 부녀자로서 제 의무를 다하여 노력하였음과 여기 일단 끊어주시고요. 여성 문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둘 다 있었던 거잖아. 그죠? 밝힌 것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과 시집기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연결은 가능하시겠죠. 그죠? 자, 요것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 자, 가가 뭐였냐? 하나씩 한번 봅시다. 가가 31페이지에 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취객 이런 말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이 군영의 대장, 그리고 다가 신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일종의 얘네들은 다 즐기고 있는 거 정도로 보겠네. 그쵸? 자, 일단 1번 보시면, 근데 이거 선지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가랑 다로 나눠졌을 때 그래도 다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겠죠? 그죠? 인간의 자연 취객, 그 다음에 뭐 신선 뭐 이런 것들 다, 뭐 군영의 대장. 자, 1번 보시면은 가나다는 모두 화자 또는 글쓴이가 닮고 싶은 대상. 개냐고. 물론 비슷한 건 있었지. 뭐야? 인간의 자연 취객이랑 신선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화자나 글쓴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계라고 한다면 분명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럼 2번 가나다는 모두 현실 세계에 실존하는 존재로, 일단 뭐가 아니야? 다는 확실히 실존하는 존재 아니죠? 그럼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는 맞는 것 같아. 불우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모습. 근데 이거는 또 나에서 또 걸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까지는 맞죠? 그러면 나와 나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화자의 삶과 비교되는 대상. 신선은 확실한 것 같고 나도 어때? 자, 나는 지금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잠깐. 자, 군영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에 비동 초령을 켰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는가? 비교되는 거 맞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이것보다 내가 지금 좋다고 하는 거잖아. 그쵸? 선지가 좀 거시기 하죠, 지금 이거. 아마 그냥 걸려서 그냥 넘어가진 못했을 것 같아요. 글쓴이 경험이나 화자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일종 화자의 처지랑 비교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화자의 처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면 보통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생각하세요? 오, 그래요? 중립적으로 생각하세요. 둘 다 있어요. 여기서 화자의 처지는 좋은 처지도 있는 거잖아. 근데 살짝 약간 갸우뚱 하실 때 약간 요런 느낌에서 걸리신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랬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정답이고요. 4번, 5번은 요거는 일단 같이 해볼게요. 이것도. 자, 가와 나가 화자가 글쓴이가 따르고 싶은 존재로서 일단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가와 다가 초월 세계의 존재로서 화자의 처지나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요거 그럴듯해 보여. 그쵸? 앞에 건. 자, 나는 현실 세계의 존재로서 이것도 그럴듯해 보여.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과 글쓴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그죠?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오늘 많이 축축. 자,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였어요. 자, 급속 산업화. 자, 우리가 항상 뭔가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도 막 썸을 잘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발진 해가지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아, 잘생기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완전 썸 단계부터 성공이야. 이미 성공이야.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부작용이 발생하죠? 근데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자, 뭘 위주로 한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대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굳이 바꿔준다 한다 하면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물질 만능주의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아, 가성비 나오는 거 아니면 됐어, 꺼져,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들, 한마디로 뭐야? 가성비 없는 거. 그러면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근데 잠깐만. 이러한 시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밑줄 쳐시고 얘랑 다른 유형의 인물은 뭐라고 하죠? 속물적. 속물적 혹은 다른 인물, 무슨적 인물이라고 하죠?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이런 시류를 잘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어? 원민호 씨 아니 원민호 씨는 개순수한 애죠. 그 엄청 중요한 소설 이번에 스토리 있는 거. 그 있잖아요. 해방 직후에 그 통역사 걔 누구야? 미스다방 방씨 우리 삼복이 이런 씨. 미스터방 몰라? 저 알아요. 거기 여러분들 잠깐 나 미스터방 모른다 손? 미스터방 모른 다 아세요? 근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어? 걔가 원래 신발 장수만 하다가 그 어찌저찌 잘 걸려가지고 그것도 병사 통역 안 하고 장교 통역 해줘가지고 막 돈 존나 벌고 막 나 이 정도면은 그 MP 새끼들 약간 그거랑 비슷하냐. 범죄와의 전쟁에 있는 그 최민식이랑 비슷한 애잖아. 그지? 내가 그 서장이랑 싸우면 가고 이거 하는 애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요런 부분도 있는데 1960년대에 이제 해당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 요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전쟁 거의 직후죠. 그죠?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것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럼 요거는요. 1960년대의 키워드는 혼란스러운 사회예요. 혼란 사회. 그 다음에 60년대 당시에 60년대 초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미운주왕 운동을 했다가 결국 실패했어. 그쵸? 실패해가지고 뭐가 생긴 거야? 그때부터 실패했으니까 독재 정권이 있었겠지. 그치? 조금씩 그때부터. 그쵸? 자, 그럼 독재 정권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랑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산업화가 급속하게 된다? 원래 산업화는 어떤 산업화든 어떤 물결이든 이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급속하게 된다는 건 뭐야? 거의 그 또경영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진행시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급속하게 된다는 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급속하게 발전됐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왜? 혼란한 사회니까. 혼란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치가 존나 빨라야 돼요. 그죠? 눈치가 빨라야 되니까 소시민적 행동을 하면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에 해당하는 소설들은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계 포인트로 넣어놓은 게 거기에요. 아까 1964년. 요거 하고 좀 이따 그거 다시 할 거예요. 아무튼 성실함으로만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다. 이거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마냥 착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엔 너무도 악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성악설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위에서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내시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엇인가 돈을 벌기 시작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착한 사람은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있어요? 어디 있어? 너요? 너요? 적당히 해라. 여기 누가 있어? 이거 너가 착하냐? 너가 착하냐? 너 누가 봐도 안 착해. 자, 인신이라니. 잠깐만. 몸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안 착하다는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이야. 인성공격. 오케이. 자, 아무튼 또한 인정과 배려로 만들어진 전통적 인간관계. 자, 일단 이거 한번 미주쳐보자. 전통적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그럼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전통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통적이 지금 뭐라고 나와있죠? 뭐랑 뭐로? 인정과 배려래요. 이걸로 이루어졌었는데, 자,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현실에서 비정함으로 변질되었다. 자, 전통적인 것과 달리 현재는 이게 뭘로 바뀌었다? 비정함으로 바뀌었대요. 이 비정함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겠어?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게 그지? 경제적 가치에 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통적 인간관계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하였으며 바로 나왔죠. 현대적 인간성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잠깐 빼서 도태당한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 그럼 도태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까 잠깐 보기에서 언급되게 있었어. 뭐야? 성실한 사람들이죠. 그죠? 성실한 사람들이고 여태까지 인정과 배려를 일삼던 사람들은 도태돼서 불안한 심리를 느낀다는 거죠. 그죠? 찬한 자는 이와 같은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잘 드러내. 근데 잠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의 당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불안 심리를 느끼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도 36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잠이 일찍 깨었대요. 배가 존나게 아프신가 봐요.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좀 더 자고 싶어가지고 참죠. 그죠? 제가 살짝 배 아플 때 배 아픈데 나 자고 있어. 존나 일어나기 싫은데 씨발 이런 거잖아. 그지? 아무튼 그러나 배가 뒷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움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휴직을 챙겨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은 요 며칠 안은 없었다. 있었다면은 거기 밑줄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이 설사기라는 것 대충 뭐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맞죠?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 그지? 뭐 과민성 대장 뭐라고 하죠? 대장증후군? 그죠? 대장암이라고 할 뻔했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내가 이상한 거, 온갖 이상한 걸 다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왜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거든요. 많이 안 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녹화하는 중이라 제가 말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가끔 제 영상 보시거든요. 적절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점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아무튼
네,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얘 맨날 네이버 웹툰에 있었던 애 한 수요일 날 그 배도 이런 데 있었는데 갑자기 빠졌대. 그 침착맨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어. 맨날 이말년 시리즈 올리는데 갑자기 지가 연재가 안 돼. 어? 뭐야 씨발. 이거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나쁜 예감이 뭐겠어요? 어쨌든 이 연재가 뭐가 되는 경우 중단되는 거겠죠. 맞아요? 신문에서 자기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서도 뭐야? 그 연재가 중단될까봐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그 다음에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은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면서 아유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다. 아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봇 기세 닦으면서 그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은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사람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은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땐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일단 이 주인공격이라고 봐야겠죠. 이 친구는 상당히 어떤 사람이야? 생각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누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지금 돼.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잠깐 느껴서 알겠지만 문화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이야? 대충 보면은 상당히 가식적이고 그리고 자신한테 경제적 가치가 안 되는 거라면은 애초에 싫지는 않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에 가까운 거야? 현대적인 인간관계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이미 이 부분만으로도 이미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결국 해고 엔딩입니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번 문학 작품에서 술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떠한 기능이 있죠? 이거 제가 매번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 뭘 것 같아? 술의 기능 솔직함. 두 가지가 있어. 그죠? 왜 솔직하죠? 무슨 솔직함으로 그러시? 아무튼 행복? 술 마시면 행복해요?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하냐고. 민기가 알려줬어? 빠져나려고 하지 마. 너 이거 다 알아. 아무튼 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진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취중? 진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새벽대에서 술 드시면은 이제 뭐예요? 또 항상 하시는 거 있잖아. 전 여친, 전 남친한테 잔이 이러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난 안 해. 저는 안 해요. 저는 헤어지면 끝이야. 나 뒤도 안 돌아봐요. 진짜로. 제가 얘기했잖아. 저 전 여친한테 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달 됐나요?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 없어요. 솔직히 인스타 팔로우도 끊어야 되는데 뭐 안 끊었어요. 내가 가끔 스토리 나오면 나도 보기는 해요. 근데 제 스토리 올려도 거기서도 봐요. 똑같아요 그냥. 좀 거시기 하긴 해. 빨리 끊죠. 그럴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진솔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술 먹으면 문학에서 말하는 술의 기능이에요. 진솔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지도 몰라. 청산별곡에서 나오는 술. 예? 청산별곡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어? 청산별곡 내용 아시는 분? 어? 어. 거기서 술이 뭘까? 약이라고요? 약은 혹시 동동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어. 아니 막 항아리에 술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봐봐. 거기서 그때 화자가 어땠냐면은 항아리에 술이 가득한데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처먹었어. 그만큼 뭐야? 괴로운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 괴로운 상황에서 술을 매운데도 처먹는 이유가 뭘까?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해소예요. 봐봐요. 이렇게 술 처먹고 내가 괴로워서 술 처먹고 잤다고 쳐요. 그런다고 내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뭐가 달라져요? 아니죠. 매일매일 취해 있으면 영구적 그 님들의 인생도 영구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 맨날 술만 처마시면 어떡해. 안 되겠죠. 어쨌든 제가 문학에서 말하는 이 술의 기능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술 마시면서 이해를 나눈다고 했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이 정운 뭔지 아세요? 님들? 결혼으로 군대 안 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가셔야 되는데. 컴퓨터 잡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상급. 그 정운장교라고, 그러니까 보직 얘기하는 거예요. 보직.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진짜 뭐 훈련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안보 사회 뭐 어쩌고저쩌고 PPT 띄워주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걸로 빠진 거야. 개꿀보직이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을 때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진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앉아 있겠지요. 전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에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들의 뒤쪽에 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아, 인상이란 말이야. 또 나와. 이거 맨날 그 술 처먹으면 항상 하는 일이야. 아, 인생은 뭐 어쩌고. 아, 전 이제 안 해요. 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안 합니다. 아무튼 저 새끼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술 좀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 안다고 망화가 되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차값을 앞질러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이거 미역국이란 말 뭔지 아세요? 맥락상 뭘 것 같아? 미끄러지. 네, 그러니까 너 연지 안 해줄 거야. 너 탈락. 너 탈락. 미역국게. 근데 여러분들 그러잖아. 보통 수능 전날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 미역국 먹으면 안 돼요. 미끄러져서 떨어진다고.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역국 먹었다도 일종의 관용 쪽파연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연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다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뭔가 서술자가 좀 다른 느낌이시죠? 그죠? 자, 이걸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아니면 내가 이제 인물에 초점화가 된 걸까? 아니면 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걸까요? 인물 초점일까요? 일단 한 번 더 지켜보시죠. 조금 더.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물에 초점할 확률이 좀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근데 추파 뭔지 아세요? 추파? 추파 뭔지 알아? 추파 추수 안 돼? 다른 거. 던지는 거. 뭘 던져? 희망. 희망을 던진다고? 희망을 던지기 추파야? 플러팅이 안 좋은 쪽으로 맞아요. 플러팅을 좀 안 좋게 말하면 추파입니다. 예.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던지는 것도 맞긴 한데 시근덕거리는데? 맞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추근덕거리는 걸 추파라고 하죠. 저런 걸 추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이미 여기서 조금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님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차나. 그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얘가 비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차나 한 잔의 뜻이 일단 뭘까요? 예? 그렇죠. 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관계를 끊는 거죠. 그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회색빛 도시, 특히 여기서 회색이라는 말, 요걸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상막감. 그쵸?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혼란한 사회상.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까지 다 알기 쉽지 않죠.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색채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이거지, 사실은. 비극이란 말은 뭐 당연히 여기랑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사실 경제적으로 비정하게 끊어놓고서 뒤에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와서 인정을 베푸는 척 하는 거는, 그죠? 그 어린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을 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하면서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이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 안 하세요? 좀 취하면 건우야? 예? 하시죠? 아니면 준서인가? 아니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뭐 쭉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죠? 다음 호의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단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냐? 왜, 뭔데? 왜? 지금 나와있죠? 아슬아슬한 데에서 다음 호에 계속. 그러니까 그 한 회 자체가 그냥 재밌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화가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다음 회를 궁금하게 한다는 건요. 자,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 네이버 웹툰. 존나 재밌어. 근데 씨발 자꾸 중간에 똥싸가 많은 것 같아. 다음 게 존나 궁금해. 그럼 뭐야? 쿠키 굽잖아. 그게 이거지 뭐. 쿠키 안 구워봤어요? 구워봤죠? 그런 느낌이죠. 그럼 쿠키를 굽게 한다는 건 결국 다음 회를 궁금하게 한다는 건 결국 뭐야?
그치, 결제. 경제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화가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봐봐, 뭐 좀 많이 팔리려면 또 어떻게 해? 이거 살짝 하다 끊고, 그래, 살짝 했다가 끊고 해야지. 근데 얘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다 그려진 아톰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군. 이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녀로 살아있게. 그러면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위안하고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배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약을 먹었죠. 약을 먹었는데도 흉터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그러면서 정말 취하셨어요. 아는 그를 입을 위로 눕혔다고? 아닌데. 아무튼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거기 한번 밑주셔 볼래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여기서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경제적인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대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죠? 어지간히 성실하게 산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 야,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씨.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그러면서 아내가 킬킬대며 그 뒤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는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했다. 자, 잠깐 여기서 자리를 내주던 영감 한번 미추셔보자. 그리고 아주머니랑 좀 대조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죠, 그죠? 아주머니가 일종의 뭐야? 그죠? 현대에 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영감이 뭐야? 전통적 인간관계랑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겠죠.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무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으니 뭐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근데 이 A 부분에 대해서 갖고 가면 포인트가 뭐 몇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상들 간의 대조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돌아가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런 포인트들 일단 생각은 해두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 있어요? 여기도 마침 인물의 초점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포인트들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현대소설은 무조건 대부분 요즘 메타로 나오는 현대소설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자 인물에 대한 초점화가 매번 나온다 했었어요. 그죠? 자,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날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날들일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1번. 우리 일단 A 다뤘으니까 A에 대한 이것도 솔직히 방금 얘기했듯이 10초 컷 가능하죠? 그쵸? 3번이 정답이겠죠, 이거. 이게 일종의 그거잖아. 이야기 속 인물의 소갯말과 이야기 밖 서술자의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인물의 초점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쉬웠고요. 자, 넘겨서 4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거니까 자, 기억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기억이 지금 뭐죠?
설사기죠. 설사기. 자, 1번에 기억은 그의 연잘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 아, 그렇죠. 연재 끊기면 돈 안 나오잖아. 그죠? 자, 2번. 니은이 지금 뭐냐? 니은이 만화네요, 만화. 다른 기사들에 밀려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는 일들의 예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자, 3번 디귿. 차나 한 잔이죠? 맞죠? 그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인간관계가 지닌 미덕이 현대적 인간관계의 비정함으로 변질됨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연결되고요. 자, 리을이 아마 뒷면에 있을 겁니다. 아토맥스군인데, 그죠? 리을은 사회에서 도태된 그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이게 뭔 소리야?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뭐야? 오히려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이미지 아니야? 어떤 것 때문에? 다음에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상업성이 존재하잖아. 그죠? 전통적 인간관계의 결별을 통해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성을 요거는 뒤에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앞에 부분이 확실히 틀렸죠. 그렇죠? 4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미음이 뭐였을까? 수많은 아이들, 그죠? 신문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다. 당연히 경제적인 불안정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 건데요. 56페이지 잠깐 봅시다. 58페이지에 있는 3번 보기도 잠깐 볼게요. 자, 여기도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보고 요거 연계 포인트 좀 하고 넘어갈게요. 1960년대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급속한,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키워드가. 그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구하던 시기였다. 우리 사회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은 인간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되게 똑같죠? 세계관이 똑같네요.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자, 인간적인 관계 단절 밑줄 쳐주시고, 우리 이걸 여기랑 연결 가능하실까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공동체가 어디야? 이거겠죠. 그죠? 사람들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삭막한 도시 속에서 돈의 논리? 아까 여기 있었던 경제적 가치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삭막한 도시 속에서 점점 익명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참, 요 작품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고.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건우 몰라? 준선 알아? 한 거 같은데. 우리 민기짱은 알아? 준영이는 알아 이거? 처음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일단 한번 가볼 건데 이미 제목 자체가 대놓고 뭐야? 1964년이라 나와 있죠? 그죠? 자, 서울 1964년 겨울이에요. 일단 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여기서는 도시화랑 연결시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시대적 배경은 저거랑 연결시킬 수 있고요. 겨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더 훨씬 어떤 이미지? 그치, 삭막한 이미지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선 전반적인 내용이 어떠냐면은 어떤 서울의 그 도시의 거리에서 서로 모르는 세 명이 만납니다. 서로 모르는 세 명이 만나서 뭐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그냥 얘네들끼리 중식집 가가지고 술 먹어요. 술 먹고 셋 다 모텔로 갑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잡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내가 죽고 나서 시체를 팔아버렸어요. 그 돈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랬었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자,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줘. 카드배가 뭐야, 근데? 시체 의료용 햄. 의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어? 사탐인데. 되겠죠, 뭐. 과탐 하세요, 이제. 아무튼 그런 건데 그걸 판 돈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요리도 다 쏘고 모텔빵 비용도 다 내줘요. 네, 아내의 시체를 판 돈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그걸 판 돈으로 왜 저렇게 돈을 다 써버렸을까요? 그 돈을 못 보겠어서. 그 뭐가 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든 거야? 후회. 잘하네. 오, 이럴 때 나오는 F. 죄책감, 후회, 맞죠? 자, 한번 봅시다. 본문 가볼게요.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금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아우 개맛있겠다. 오뎅바잖아. 오뎅바 좋아하세요? 내년에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냐? 딱 노포 아니야? 제 감성만 있나요? 그죠? 나중에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튼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거기 있죠. 우연히 만났다는 거.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낭뱅이라는 것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 씨발 4개잖아. 가난뱅이 나잖아. 자 일단 3명이 있었죠. 나 그리고 안 어떤 사내가 있었어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할게요. 근데 처음에 내 입장에선 이 사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초반은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겠네요. 그죠? 자,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진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여기서 나와 안도 어때요? 둘이 서로 대비가 되네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일단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는 학벌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부자이지만 학벌이나 이런 것도 엄청 나 보이는 뭐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야? 빈부격차 부분이 대비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근데 뭔지 아세요? 그거? 아시죠? 뭘 아시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도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 참새를 잡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또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왔어? 또 술이 나왔네? 참새 구운 참새. 쌤도 근데 뭐 드셨었어요? 아니요, 저 그 정도 나이 아니에요. 저도 뭐 개구리, 참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제 나이 또래인데 시골에서 살았으면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수원 출신이라 딱히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충 보니까 내가 뭐 김씨인가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화면을 잡아본 적 있으세요?
가만 계서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파리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 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는 일단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잡을 수 있다는 거에서 뭐랑 연결 가능할까? 통제랑도 연결이 그치 구속, 통제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낮에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돼요.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본 사이인데도 그래도 지금 대화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우니까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아는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자, 일단은 어떤 사내가 그 사람인 거죠? 여기 말하는 거? 이 사내? 그죠? 외교원 일을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공간의 이동도 지금 드러났네요. 그쵸?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아,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이거 약간 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리액션이 가깝잖아. 그지? 영어는 리액션이죠. 아내와 나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내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가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에는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보고 밤엔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하려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원이 있었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어. 야, 뇌막염이면 존나 심각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좀 죽고 말았대요.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고 눈짓을 보았다. 일단 사실 여기서 소설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을 했지만 일단 뭐야? 약간 아저씨의 푸념 아니야? 약간? 그런 거 듣고 싶어요? 그죠? 아 잠깐 제가 푸념한 건 아니죠? 제가 막 아니죠? 아무튼 그런 듣기 싫으니까 지금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뭐가 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죠. 사실 이거는 뭐에 가까워? 말이? 합리화에 가까운 거죠. 얘 시집한 이유가 뭐냐면 돈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가난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는 다시 고개를 끌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구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책을 일단 방문해가지고 파는 일단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그러게 아무에게나 팔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아무리 돈이 없겠죠.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냐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원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피가 왜 담겨 씨. 파가 담긴 점씨를 갖다 놓고 나다. 여기 사원 이것도 은근히 그 일제강점기부터 한 1960년대 때까지 나오는 단어거든요. 사원 뭔지 아세요? 사원? 그냥 직원을 사환이라고 해요. 그냥 직원들. 사원을 그냥 사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 여기 뮤즈를 한번 쳐보자.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다. 그럼 이거 뭐 하려고 한 거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죄책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돈 쓴다는데 뭐 주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특히 여기서 이 아내의 태도가요 나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물론 둘 다 사실 이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둘 다 이러긴 한데요. 얘는 살짝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하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여기서도 공간 이동 있었죠.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하나는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가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봤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하면서 궁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그냥 이것도 대비가 가능하죠. 식민지의 거리 같다라고 얘기는 뭐야? 분위기가 그만큼 좀 흐릿하고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광고 얘기 나오면 이건 뭐랑 대비가 되는 거야? 자본주의와 대비가 되는 거겠지. 그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자, 이거 다음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러고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모텔 같은 데 갔어요.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방을 3개를 잡아줘요. 근데 여기서 그 사내가 자기네 방으로 와서 뭘 하자고 제안을 하냐면은 그 카드 게임 같은 걸 하자고 제안을 해요. 도박 같은 거. 그걸 하다가 요거 끝나고 이제 안과 내가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 자살했어요. 얘 자살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살자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 걸리면 좆될 수도 있으니까 살자 하셨어요? 그거 금지어야. 잘라야지. 살자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나와 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들이 오기 마련이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이 경찰 신고할까요? 하는데 아니요 그냥 빨리 가시죠 하면서 결국 같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1960년대의 그런 약간 무정한 인간관계를 알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 야, 팔면 경찰 넣어줄 건데. 남들 키우고 팔면 님들이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요거 3번만 한번 같이 해보고 가볼까요? 뭐 어쨌든 보기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뭘 가볼까? 그냥 3번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3번만 할게요. 자 1번 등장인물의 이름이 김안사내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고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익명이라는 부분 때문에 있었죠. 그죠? 맞죠?
익명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복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특정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번. 서울은 근대화의 병폐와 자유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3번. 어두운 분위기에 변화를 주는 것은 그냥 끝났네? 이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4번. 개략적 배경을 겨울로 설정한 것은 추위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삭막하고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을 거다. 맞는 거고. 5번. 시대적 배경을 1964년으로 설정한 것,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시대상 설명해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하시겠죠? 요거 그냥 세계관 정도는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